네, 지금 대림산업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건설주들 3분기 실적 상당히 안 좋은데요. 역시 좋지 않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2조 7천억 원대로 기록이 됐고요. 영업이익은 1,405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1,207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라고 밝혔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로 34%가량 증가가 됐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3%, 0.75%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좋지 않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닥론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3분기까지 지연된 수주 실적이 4분기로 옮겨갈 가능성을 많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오히려 주가는 지금 3.7%대 강세권으로 75,400원 선까지 호가가 높아지면서 장중 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실적주들의 움직임 오늘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전략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증권사연구원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G2 매크로 개선으로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수정 연구원입니다. 지수보다 종목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인데요. 내수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제외 시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형성되는 종목을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미국의 경기회복 수혜가 기대되는 IT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많이 좀 긍정적인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매수에 대한 의견들이 역시 전략 측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자라는 차원에서의 의견들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 한국투자증권 이수정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오늘 지수보다 종목에 주목을 하자, 내수주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이유,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살펴주시죠. 네, 2012년이 이제 2달이 남아 있는데요. 연말까지 지수를 기준으로는 빠지기보다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 때문인데요. 미국의 부동산 및 소비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 지표 등을 볼 때 미국 부동산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모습이고요. QE3로 인해서 MBS 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 측면에서는 미국 소비자들이 연말 연휴 시즌에 소비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주 감사절 이후에 소비 랠리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종목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최근 지수 움직임에 비해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업종 간의 등락도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최근에 증시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디커플링인데요. 산업재랑 소재는 빠지는데 내수 소비재는 올라가고 또 대형주는 빠지는데 중소형주는 올라가고 중국 증시는 빠지는데 미국 증시는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또 이런 디커플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회복세 등을 감안할 때 미국 소비 수혜 업종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증시의 모멘텀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 중소형주 쏠림 현상 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과거처럼 대형주가 먼저 상승한 이후에 중소형주까지 상승 추세가 확대되는 이런 양상이 아니라 트렌드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중소형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이즈의 관점에서 종목들을 분류하기보다는 제약, 홈쇼핑, 편의점, 외식산업, 엔터테인먼트, 미용용품 이렇게 중장기적인 소비구조 변화에 따른 수혜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내수주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요. 최근 내수주 가격이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에 대해 불안해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자체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채권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고 있는데요. 주식에서도 실적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채권 같은 주식, 실적 변동성이 적은 주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처럼 저금리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성장성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매수주들도 안정적인 성장성을 바탕으로 기대보다 올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내수 섹터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신데요. 사실 오늘은 뭐 IT나 화학 같은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더 좋습니다. 오늘장 전략은 그렇다면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중국 경제가 과거처럼 빠른 성장은 아니고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경기 바닥 시그널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많이 내려간 소재와 산업재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수가 많이 오르면서 대형주들이 오르는 것은 저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그런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종목보다는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트렌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업종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바일 트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바일 기기가 모바일 투자를 주도했다면 이제 모바일 광고나 온라인 쇼핑처럼 모바일 서비스 종목이 모바일 투자를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트렌드 변화를 주도하는 업종에 주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내년 이후에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주식들을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가 매수 전략입니다. 그리고 오늘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소재나 산업재, 이렇게 낙폭과대주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매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고, 좀 더 긴 관점에서는 트렌드 매매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모바일 관련된 종목군들 이야기가 나왔네요. 한국투자증권 이수정 연구원이었습니다.